안녕하세요. 앞에서 메일이랑 이미지 스팸 이야기를 재밌게 해주셨는데요. 잘 들으셨나요? 저는 오늘 텍스트 형태의 스팸 대응을 위한 카카오의 대규모 언어 모델 도입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발표 앞서서 제 소개를 하면 한국어 이름은 조혜연이고 영어 이름은 조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하기 전에 이전에는 이미지 분야에서 이제 MLDL 업무를 했는데요. 지금은 스팸 대응 업무를 하면서 텍스트 콘텐츠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의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선 왜 LLM을 스팸 도메인에 적용하게 됐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스팸이 뭘까요? 스팸은 사전에 정의된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스팸 문자 모두 받아보셨을 텐데요. 스팸 문자로 자주 오는 투자 권유, 불법 사이트 홍보, 그리고 피싱 URL 이런 것도 스팸일 수 있고 뉴스 댓글의 욕설이나 게시판의 도배글도 스팸일 수 있어요. 이 발표에서는 이런 유해한 정책을 모두 스팸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사용자들이 이런 스팸이 너무 많으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카카오에서는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팸 모니터링이란 걸 진행하고 있어요. 신고 또는 공개된 콘텐츠에 한해서 숙련받은 모니터링 운영자가 스팸인지 아닌지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콘텐츠를 운영자가 모두 검수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유입된 콘텐츠를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합니다. 이 1차 필터링된 콘텐츠는 모니터링의 우선순위를 조정을 해서 더 스팸일 것 같은 콘텐츠를 운영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요. 여기서 콘텐츠 필터링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ML 기반의 콘텐츠 필터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ML 모델로 이제 필터링을 수행할 때 보통은 분류 모델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분류 모델이 스팸이다, 아니다 이렇게 라벨만 반환하게 되면 이제 노련하지 않은 운영자의 경우는 이런 도배성 콘텐츠에 대해서는 왜 콘텐츠가 유해한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콘텐츠 하나만 봤을 때는 정상인데 이제 여러 개가 들어와서 그게 유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너무 긴 장문의 콘텐츠가 유입됐을 때도 어떤 부분이 유해한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그림과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어떤 콘텐츠를 모델이 스팸이라고 분류했어도 운영자는 이게 왜 스팸이지? 하고 다시 정상 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도배성이어서 모델이 스팸이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그림처럼 모델이 이게 왜 스팸인지 설명해 준다면 운영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 결과랑 분류 사유를 설명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유해한지 설명할 수 있고 콘텐츠를 요약하는 효과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렇게 분류 결과와 분류 사유를 제공하는 이점을 정리해 보면요. 우선 스팸 모니터링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긴 문장이 들어왔을 때도 요약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모니터링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모델이 오분류를 하더라도 왜 그런지 원인 파악이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욕설이라서 스팸인지 아니면 도배라서 스팸인지 이러한 사유를 설명해 주니까 향후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도 유용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면 분류 결과와 분류 사유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LLM을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LLM이 뭔지 간단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LLM은 2017년에 구글이 발표한 논문에 트랜스포머라는 개념에서 나온 건데요. 트랜스포머의 구조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면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어요. 왼쪽이 인코더고 오른쪽이 디코더인데 인코더의 대표 모델은 벌트고 디코더의 대표 모델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GPT가 있습니다. 벌트는 문장의 순서가 올바른지 찾거나 마스킹된 단어를 찾거나 분류를 할 수도 있고 GPT 같은 경우는 분류뿐 아니라 텍스트 요약, 번역, 질문 답변
답변도 할 수 있죠. 이 GPT는 LLM의 하나인데요. 이제 LLM이 어떻게 문장을 생성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면 춘식이가 고구마라는 문장을 입력받았을 때 그 다음에 올 단어들의 확률을 계산해요. 그래서 확률이 제일 높은 단어를 다음에 올 단어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춘식이가 고구마를 먹었다 같은 단순한 문장뿐 아니라 이런 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질문 형태의 입력에도 대답할 수 있어요. 이 예시에서는 사과가 몇 개인지 질문을 하고 오라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명령어로 사과가 몇 개야 라고 하는 거를 프롬프트라고 하는데요. 이 프롬프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LLM의 입력 명령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프롬프트의 기본 기능은 역할 부여랑 시스템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러면 스팸 도메인에서는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까요? 이 화면은 스팸 도메인의 프롬프트 활용 예시입니다. 너는 스팸 분류 전문가야 라고 역할을 부여하고 다음 문장을 보고 스팸인지 분류해 라고 지시를 하고 그리고 지시를 수행할 내용을 이렇게 주면 모델은 이게 스팸인지 판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필리핀의 카지노를 갔다는 이 문장이 정말로 스팸일까요? 정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일상 문장은 스팸이 아니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 배경 설명이나 참고 내용을 프롬프트에 추가하면 모델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답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기 추가해야 될 배경 설명이 너무 길다면 모든 내용을 프롬프트에 추가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LLM이 카카오의 스팸 정책을 이미 잘 알고 있다면 프롬프트에 배경 설명을 하나하나 추가하지 않아도 답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면 똑똑한 GPT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GPT뿐만 아니라 기존의 모델들은 카카오의 규제 정책도 모르고 서비스 보안 문제도 있고 비용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카카오의 규제 정책을 잘 아는 스팸 LLM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카카오의 스팸을 잘 아는 모델을 만들려면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데이터 수집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퀴즈가 있는데요. 네, 잘 들어주세요. 앞서서 개발 과정을 요약하면 그림과 같은데 모델을 선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파인튜닝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데이터 수집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스팸이라는 도메인의 데이터가 원래 별로 없는데 생성형 모델에 맞는 이 스팸 데이터는 더 없었어요. 그리고 카카오의 정책을 포함하는 데이터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팸 도메인의 LLM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 LLM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LLM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면 이제 역할 부여, 지시는 이제 파란색 글씨처럼 모델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류할 콘텐츠는 스팸을 분류하라고 지시했으니까 어떤 걸 분류할지 알려줘야겠죠? 그리고 LLM의 응답은 1번과 3번에 대한 모델의 응답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보면 너는 스팸 봇이다. 스팸인지 확인해. 이거는 시스템 프롬프트이고 그리고 스팸으로 분류할 이 불법 사이트 오라는 메시지는 인풋 텍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모델이 대답할 내용을 사전에 정의한 방식으로 이렇게 출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할 수 있을까? 기존에 있던 걸 활용할 수 없을까? 고민을 했고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콘텐츠에 대해서 운영자분들이 이제 처리한 결과가 있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여기서 인풋 텍스트는 신고, 공개된 콘텐츠라고 보시면 되고 라벨은 운영자가 처리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인풋 텍스트랑 라벨을 LLM 데이터 형식에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원한 건 아까 사유를 설명하는 문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라벨만 이렇게 떡하니 써놓으면 사유는 어떻게 만들고 문장 형태로는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 처음에는 몇 가지의 형태로 데이터를 구분해서 소량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파일럿 모델을 학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떤 유형의 데이터가 더 활용하기 좋은지 반복해서 실험을 하고 이제 학습이 가장 잘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된 데이터를 대량으로 생성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로 LLM을 학습했습니다. 여기서 이 소량의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생성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는 룰 베이스부터 문맥을 설명하는 문장으로요. 첫 번째 방법부터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라벨을 활용한 룰 베이스 기반의 문장인데요. 어시스턴트가 이 문장은 라벨입니다 라고 대답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표 1번을 보시면 불법 카지노에 오세요 라는 인풋 텍스트가 있을 때 스팸이라는 라벨을 갖고 있으니까 이 문장은 스팸입니다 라고 대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약점은 사유를 설명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다가 데이터를 구성했을 때 이 데이터가 카카오의 정책에 맞는 분류가 가능한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여서 그래도 의미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키워드가 인풋 텍스트에서 스팸 또는 정상으로 분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추출을 했습니다. 불법 카지노에 오세요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카지노라는 단어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추출을 해서 이제 모델의 답변을 키워드는 라벨입니다 형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근데 약점이 있었는데요. 못 본 키워드에 대해서 할루시네이션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카지노라는 단어가 잔뜩 있는 데이터를 학습시킨 모델로 생성을 하게 되면 저희 바카라 불법 사이트에 오세요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카지노는 불법 장소로 스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카지노란 단어가 없잖아요. 이제 바카라는 불법 장소로 스팸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이제 카지노에 오버피팅이 된 거죠. 그래서 너무 키워드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구나 생각을 해서 세 번째는 이 키워드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적어줬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와 함께 이 리즌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는 불법 장소로 스팸입니다. 이런 형식으로요. 하지만 이런 형태에도 약점이 존재했는데요. 두 번째 방법이랑 비슷한 이슈인데 분류 사유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학습된 키워드 중심으로 답변을 생성했어요. 이것도 예시와 함께 보겠습니다. 드라마 카지노에서 최민식 이야기예요. 무료로 보는 P2P 불법 사이트 알려드려요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여기서도 카지노는 불법 장소로 스팸입니다. 이런 형태로 대답을 했어요. 제가 의도했던 건 카지노는 드라마 이름이어서 유해하지 않고 이제 불법 사이트 홍보여서 스팸이다 라고 대답하길 원했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이 키워드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문장 자체에 문장의 목적을 설명해 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의 예시처럼 불법 장소로 스팸입니다. 또는 여행 후기여서 유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스팸 LLM이 어떻게 대답할 때 효과적일지 이제 시행착오한 내용들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선물은 귀여운 춘식이 고구마 사탕입니다. 이 중에서 스팸 도메인 LLM에 학습하기 가장 적합한 데이터는 뭘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안녕하세요. 근데 안녕은 욕설로 스팸입니다. 이거는 아예 라벨이 잘못된 예시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불법 사이트에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쁜 행동을 하지 말자라고 한 말인데
이제 불법 사이트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스팸이라는 문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3번은 불법 사이트에 오라는 그 홍보 문구에 대해서 잘 표현한 정답이었고,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스팸 데이터랑 상관이 없는 이제 출력이었죠. 그래서 살펴본 것처럼 최대한 룰 베이스로 해결을 해보려고 했지만 LLM 학습을 위해서는 문장의 목적을 설명하는 자연스러운 문장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런 자연스러운 문장은 결국은 이런 룰 베이스로 하기 어려워서 라벨러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라벨러의 도움을 통해서 LLM 데이터 수집 과정은 간단하게 3단계로 나눠봤는데요. 우선 인풋 텍스트를 포함한 데이터를 전달하고 그거랑 함께 라벨링 가이드를 제공했어요. 이제 라벨링 가이드는 최대한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샘플 라벨링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다가 이제 라벨링을 할지 계속 피드백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샘플 라벨링을 진행을 한 이유는 100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 100개를 모두 라벨링하고 피드백을 받으면 만약에 그 라벨러가 최초에 작성한 문장이 이제 제가 의도했던 문장이 아니라면 100개를 한 번 더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샘플을 1차적으로다가 라벨링을 해서 이제 피드백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라벨링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로 스팸 도메인의 LLM을 학습했는데요. 이제 스팸 도메인을 학습을 했을 때 베이스 모델 대비 이제 F1 스코어 기준으로 한 3배 이상의 성능을 보였고, 그리고 분류 모델 기준으로도 약간 더 성능이 좋았는데 재현율 같은 경우는 비슷했는데 정밀도가 약간 더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학습시킨 스팸 LLM 모델을 이제 스팸 모니터링 화면에 적용했는데요. 이제 이 화면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스팸 모니터링 화면의 예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팸 분류뿐 아니라 AI 보조라고 해서 이제 분류 사유를 함께 설명해서 운영자가 모니터링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팸 LLM을 만들기 위해 겪었던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공유드릴 내용은 스팸 LLM을 개발하면서 겪었던 몇 가지 불균형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LM 응답 관점에서 데이터의 균형을 맞추려면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고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활용하는 건데요.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다양한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안녕하세요 라는 이렇게 단순한 문장에도 그냥 정상 문장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인사말로서 유의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일상 대화 내용이라서 유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는 계속 이제 스팸을 분류하는 관점에서 프롬프트를 이야기했는데요. 그런 스팸 도메인에 특화된 프롬프트에다가 이제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함께 학습을 하면 스팸 지식이랑 이 명령 지식이 함께 늘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스팸이야 아니야가 아니라 이 문장에서 스팸이 몇 번인지 찾으세요 이런 거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클래스 분류 관점에서 이제 불균형 문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스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상이랑 스팸 데이터가 이제 매우 불균형해요. 일반적으로는 스팸 데이터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제 스팸 데이터를 증강하고 이제 정상 데이터를 언더 샘플링하게 되죠. 그리고 보통 이제 스팸 데이터를 이제 증강을 할 때 그냥 뭐 랜덤하게 증강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스팸 라벨 안에서도 상세 라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뭐 불법과 욕설이라는 상세 라벨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불법은 80%, 한 욕설이 20% 비율의 데이터가 있으면 욕설의 데이터를 증가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더 샘플링의 경우도 정상 데이터를 줄인다고 했을 때 그냥 랜덤하게 줄이는 것보다 조금 더 스팸일 것 같은 그런 데이터를 이제 샘플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예시로 나왔던 나는 필리핀 여행에서 카지노를 방문했어요와 같이
모델이 혼동할 가능성이 큰 데이터를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요약하면 LLM 데이터는 풍부한 문장을 사용하고 분류 문제를 고려한다면 라벨의 비율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만의 LLM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